노벨상 수상자 45인의 위대한 지혜입니다. 12번째로 조지 버나드의 말하는 지혜인 행동은 지식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다입니다. 조지 버나드 쇼는 1856년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정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으며 어린 시절부터 음악과 그림의 재능을 보였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15살이 되자마자 돈을 벌기 위해 사회로 나서야 했습니다. 그는 가난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으며 틈이 날 때마다 미술관과 박물관을 찾아다니며 견문을 넓혔습니다. 또한 독서를 통해 깊이 있는 사고를 기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 다윈의 진화론, 쇼펜하우어와 베르그송의 철학서,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희곡과 모차르트의 오페라까지 폭넓은 분야의 책을 섭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타고난 숫기 없음으로 인해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친구의 집을 방문할 때조차 문을 두드리지 못할 정도로 소심했다고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학회에 가입하였고 매주 열리는 토론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연설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뛰어난 연설가로 성장하여 청중을 사로잡는 카리스마 있는 화자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버나드 쇼의 문학 활동은 소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미성숙이라는 첫 장편 소설을 썼지만 여러 번 수정해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몇 편의 소설을 더 집필했으나 출판업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끈기 있게 창작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5번째 소설 아마추어 사회주의자가 잡지에 실리면서 문단에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상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된 시기는 1882년이었습니다. 이해에 그는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토지 문제에 관한 강연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후 사회경제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회주의자로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문학에 깊은 영향을 미쳐 날카로운 필체와 예리한 풍자를 선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버나드 쇼가 희곡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입센의 작품 인형의 집 공연을 보고 난 후였습니다. 이 공연을 통해 깊은 영감을 얻은 그는 본격적으로 희곡을 연구하며 창작에 몰두하게 되었고 인간과 초인, 소령 바버라, 상심의 집 등 수많은 작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의 희곡은 주로 영국 중산계급의 일상을 다루었으며 익살스럽지만 동시에 분노에 찬 목소리로 상류사회의 위선을 신랄하게 풍자하였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당시 상류층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었지만 많은 대중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20세기의 몰리에르라는 칭호를 얻으며 희곡 문학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졌습니다. (1925년) 조지 버나드 쇼는 희곡 문학에서 이룬 혁신적인 성과를 인정받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이 상금은 내 작품을 팔아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희곡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으며 인간의 본성과 도덕성, 계급 문제 등을 예리하게 파헤쳤습니다. 또한 그는 많은 명언을 남기며 후세에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가 남긴 위대한 지혜와 그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행동은 지식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실천을 통해서만 진정한 배움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청춘은 아름답다. 청춘을 낭비하는 행위는 범죄이다. 젊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를 헛되이 보내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목표 없이 무의미하게 사는 것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경고입니다. 자유는 책임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를 두려워한다. 자유롭다는 것은 모든 선택의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보다는 통제받는 삶을 더 편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그들이 원하는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다. 행여 기회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그들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나갔다. 성공한 사람들은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기회를 찾거나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성공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비극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욕망이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욕망이 만족을 얻는 것이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행하지만 욕망이 충족된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여유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태다. 여유란 단순히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일을 즐길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재단사뿐이다. 그는 나를 볼 때마다 새롭게 치수를 잰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옛날 치수에 나를 맞추려고 한다.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과 고정관념으로 타인을 판단하지만 진정한 이해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동물은 사사로운 일에서는 지극히 나약하지만 이상을 위해 싸울 때는 용감한 영웅처럼 돌변한다. 평범한 민중일 때는 비굴하게 굴지 모르나 일단 무언가에 열광하기 시작하면 무엇보다 위험해진다. 사람이 평소에는 소심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포기할 수 있지만 큰 목표나 이상이념, 신념, 정의 등을 위해 싸울 때는 누구보다도 용감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삶은 모든 사람들을 동등한 위치에 서 있도록 하고 죽음은 뛰어난 사람들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생명의 길은 지옥을 천당으로 인간을 신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다. 또한 고난의 골짜기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을 밝혀온 세상을 비추는 데 있다. 즉, 삶은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지만 죽음은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을 더욱 빛나게 만들며 삶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면서 더 나은 존재로 발전하는 과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행복한 생활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 부를 창출하지 못하면 부를 누릴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돈이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다. 돈은 건강, 역량, 명예, 기계, 아름다움을 모두 상징한다. 고귀한 사람들은 더욱 귀한 티가 흐르도록 하고 비천한 사람과 부패한 사람은 완전히 타락시켜 버리는 것이 바로 돈의 힘이다.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야 하며
남이 주길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한 노력 없이 부유한 삶을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돈은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건강, 능력, 명예, 기계, 아름다움 등과 연결됩니다. 돈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힘을 가지며 좋은 사람은 더 선하게, 나쁜 사람은 더 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행복과 돈은 스스로 만들어야 하며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아첨은 상대방을 지켜 세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느끼는 것이다. 지나치게 타인의 연민과 동정을 바라면 경멸이라는 선물이 따라오게 마련이다. 진정한 칭찬 또는 아첨은 상대방이 정말 존경받을 가치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 다른 사람의 동정을 구하면 오히려 무시당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 당당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진정성 있는 칭찬을 하고 타인의 동정을 바라기보다는 스스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회 전체는 서로 양보하지 않는 원칙의 기초에 세워지지만 좋은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는 관대함을 바탕으로 세워진다. 사회는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운영되므로 쉽게 양보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원칙만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때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사회는 원칙을 지키며 운영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배려와 이해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젊었을 때 나는 내 자신이 10가지 일을 하면 9번은 성공하지 못함을 깨달았다. 그래서 지금도 일을 할 때 10배의 노력을 들인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여유를 누리면서 하는 일이다. 그것은 금전이나 보상을 보장받지 못한다. 여유는 자유로운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 노동은 강제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여유는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노동은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자연 본성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강압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당신은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노동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굶는 것이다. 조지 버나드 쇼는 단순한 문학가가 아니라 인간과 사회를 깊이 통찰한 철학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삶과 작품, 그리고 명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지혜를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